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31강 마지막 부분이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를 다룬 7단원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21년 수능 14번. 그래프는 두 국가의 상품 수출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AD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나라별 수출 상품을 보면 되겠죠. 차, 꽃, 커피, 석유네요. 네, 여기 이제 우리 금방 알 수 있죠. 바로 케냐입니다. 그죠? 차, 꽃, 커피 모두 많은 곳 케냐. 자, 그 다음에 나번을 보니까 석유가 일단 많고 석탄도 좀 있고요. 커피도 조금은 하네요. 이거 어딘지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는 케냐니까 C 확실하죠. 예, 케냐가 C입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 케냐고요. 자, 그 다음에 D는 여기 보니까 보츠와나잖아요. 보츠와나는 우리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에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D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A랑 B 중에 놓고 보면 자, A는 콜롬비아네요. 우리 콜롬비아 뭐 많이 배운 것 같지 않은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고 B는 아르헨티나죠. 우리 아르헨티나도 주요 수출 품목은 특별히 배운 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내용은 바로 석유입니다. 우리가 석유는요, 여기 안데스 산지랑 그 다음에 여기 멕시코만 일대 이쪽에서 많이 난다라고 해서 베네수엘라와 함께 다루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기를 봤을 때 일단 C, 그러니까 가가 C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D는 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속어법으로 풀었을 때도 콜롬비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도 들어있고 석유와 석탄 과 같은 에너지도 좀 있다. 그래서 여기를 콜롬비아로 보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콜롬비아는 지금 그 정치 경제적 상황이 또 변화가 많기 때문에 2021년 수능 문제로만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선생님이 옛날 문제 풀지 마라라고 할 때 이런 문제가 전형적인 그런 부분에 해당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놓고 보지 말고 케냐를 중심으로 케냐가 어떤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지만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21년 수능 18번. 자, 영화 소개글에 등장하는 국가. 요것도 조금 옛날 문제인데 같이 한번 보죠. 일단 1990년대 서아프리카를 배경으로 다이아몬드 광산 얘기를 했고 라이베리아 인접국의 자원을 받은 반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선생님 다이아몬드 하면 보츠와나밖에 안 배웠는데 보츠와나는 남부 아프리카잖아요. 서아프리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뭐죠? 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지문 자체에서 보는 이 서아프리카 지역은 바로 이 지역을 말해요. 여기가 서아프리카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여기가 서아프리카인데 이 서아프리카의 지역이 A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답은 A입니다. A이고 요 나라는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시에라리온에서도 다이아몬드가 많이 났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좀 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사실 나라를 모르더라도 서아프리카가 어딘지만 알면 A를 찾을 수는 있어요. 요 문제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워 땡땡땡. 자, 나에서 태어난 성장한 백인 소년 사례를 통해 흑인의 인권과 정의를 얘기하고 있다. 뭐 주요 무대는 요하네스버그인데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철폐될 때 요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죠. 여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그래서 줄여서 남아공 이렇게 줄여 얘기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C네요. 그래서 정답은 A, C고요. B가 어디인지만 좀 알아볼게요. B는 우리가 그 많은 내전을 겪었지만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르완다라고 배웠었죠. 여기가 르완다의 지도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21년 문제다 보니까 오늘날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2년 수능 3번. 자, 주요 수출 품목이네요. 여기도 나라들 한 번씩 봅시다. 자, 나이지리아 보이네요. 아프리카 쪽에 나이지리아와 그 다음에 많이 다루었던 케냐 나옵니다. 나이지리아, 케냐. 자, 그 다음에 이 큰 나라 요거 브라질이죠. 그리고 구리 하면은 바로 연결 지어야 되는 칠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가나라는 석유의 무려 76%의 경제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이지리아네요.
4번은 구리, 예, 칠레입니다. 입이 닳도록. 자, 그 다음에 다 알아보니까 차, 꽃, 석유 이런 거 나와보니까 아, 여기 케냐군요. 꽃이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잘 없어요. 그 다음에 라번을 보니까 콩이 많은데 그 다음에 석유도 있고 철광석도 있어요. 콩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지만 철광석 하면은 조금 알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자, 여기 바로 브라질입니다. 자, 그래서 나이지리아, 칠레, 케냐, 브라질. 나칠케브 써놓고 볼게요. 자, 칠레는 아프리카에 속한다 아니고요. 다는 케냐는 세계에서 카카오 생산량이 많다. 카카오 하면 코트디부아르 떠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칠레는 나이지리아보다 인구가 많다. 아프리카 인구 1위, 억 단위의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가 나이지리아니까 아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는 케냐는 브라질보다 석유 생산량이 많다. 그럴 리가요. 브라질도 석유가 많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자, 가에서 나중 소사육도수 오랜만에 보네요. 소사육도수 브라질이 굉장히 많은 거 우리 알고 있죠. 그죠? 소사육하면 브라질 떠올려야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문제, 이거 나라들을 한번 알아야 되네요. 가다 국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멕시코입니다. 볼리비아고요. 아르헨티나네요. 자, 국가들을 놓고 연결해 봅시다. 자, 가번 원주민 비율이 높고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원주민 비율이 높은 나라 페루, 볼리비아 이런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니 소금 사막 이거 은근히 자주 나오거든요. 우유니 소금 사막은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뭐냐면 여기가 원래 예전에 바다였다가 신기조산대 조산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산맥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소금밭이 펼쳐진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어요. 여행지리 배운 친구들은 아마 배웠을 겁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행정수도인 어디는 고산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자, 여기 볼리비아의 수도에 대한 얘기니까 기억은 라파스 되겠네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도 우유니 소금 사막 같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해 조립가공에서 다시 수출하는 마낄라도라. 이거는 6단원에서 이미 배웠죠. 멕시코죠.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가 과거 아스테카 문명의 수도였다. 예,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유럽계 비율 높으니까 당연히 아르헨티나죠. 야, 유럽계 비율 높고, 그 다음에 뭐 사막이 발달해 있다. 요거는 나중에 배울 내용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탱고 수업 시간에 또 잠깐 다루었습니다. 여기 아르헨티나의 수도이고요.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네. 자, 녹음에 잠깐 혼선이 있었고요. 자, 이어서 가봅시다. 이렇게 도시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럼 내용 볼게요. 자, 멕시코에서는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르헨티나는 포르투갈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포르투갈어 사용하는 나라는 브라질이죠. 아니고요. 가는 다보다, 멕시코는, 아니죠. 멕시코가 아니고 볼리비아는 아르헨티나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 예, 여기 바로 지도에서 비교할 수 있고요.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북반구에 위치한다. 여기 이렇게 적도선이 끄어져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아니죠. 기억은 이거보다 인구가 많다. 그죠? 라파스하고 멕시코시티인데요. 멕시코시티가 상당히 대도시입니다. 우리 지도에서 그 수능특강 지도에서도 보면 멕시코시티는 네모 1000만 명이 넘는 도시로 표시됐었죠. 이것도 아니고요. 정답은 1번이에요. 자, 5번째 문제로 갑시다. 자, 작년 수능 문제네요. 자, 가나 국가를 지도 A에서 고른 것은 코퍼벨트는 내륙국인 무역과 콩고 민주공화국에 걸친 구리 매장지대다. 자, 아프리카에서 구리 매장지대 콩고 민주공화국과 함께하는 나라 잠비아죠. 자,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인도양과 접한. 자, 인도양과 접했다. 인도양이 이쪽이 인도양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대서양이죠? 자, 인도양과 접한 여기는 기호작물이 수출 품목이다. 자, 그래서 차, 커피, 그 다음에 꽃. 예, 여기는 케냐겠네요.
자, 그러면 잠비아와 케냐 찾아야 되니까 나라 하나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A는 에티오피아, B는 케냐, C는 탄자니아, D는 잠비아, E는 보츠와나네요. 이렇게 놓고 가면 답은 잠비아와 케냐니까 DB 되겠습니다. 1번이네요. 예, 요거 어렵지 않았고요. 자, 6번 문제. 자, 이 산업 및 인구 특성이고요. 단원이 섞여져서 나왔네요. 자, 나라부터 보면 A 나라는 뭐 알튀리, 알제리. B는 케냐. C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고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자, 가나다가 있고 1인당 국내 총생산 있고 전체 국내 총생산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인구 밀도가 나와 있네요. 얼마나 인구가 빡빡한가. 그 다음에 광업 및 제조업 생산액 비율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일단 이 중에서 석유 생산량이 많고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알제리잖아요. 자, 알제리는 광업 제조업 생산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겁니다. 특히나 광업 쪽이 높겠죠. 석유 생산이 되니까. 자, 그리고 사막이 넓어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이 지중해 연안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구 밀도는 낮게 나올 겁니다. 사막 국가라. 그래서 아마 요 나번이 알제리로 연결시키면 예, 문제를 풀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이제 1인당 국내 총생산하고 그 다음에 광업 제조업 생산액 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인당 국내 총생산하고 인구 밀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 가번을 보면 1인당 국내 총생산은 다보다 좀 낮고 그 다음에 광업 제조업 생산액 비율도 좀 낮아요. 그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경제 상황으로 우리가 보면 되잖아요. 케냐가 이제 1차 산업이 좀 많죠. 뭐 커피, 차, 꽃 이런 것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남아공이 경제 상황이 좀 더 좋다 이런 말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교했을 때 케냐가 가번이 되고 남아공이 다번이 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선택이 되겠네요. 그러면 케냐, 알제리, 남아공 이렇게 놓고 풀겠습니다. 다는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를 시행했었다. 이게 남아공에 대한 설명 맞죠? 자, 가는 나보다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높다. 케냐하고 알제리인데 알제리는 북부 아프리카니까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더 높겠죠. 이거 아니고요. A는 B보다 알제리는 케냐보다 광업제조업 생산액 비율이 높다. 예, 알제리가 당연히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A는 C보다 알제리는 남아공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사막 국가라서 인구 밀도 높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6번 문제도 후딱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쉬워요. 자, 이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월드컵 축구대회의 조편성이네요. 자, 여기에 나온 국가들을 한번 봅시다. 쭉 나라가 나와 있고 갑을병정무 봅시다. 갑. C조의 국가는 모두 바다와 접하지 않은 내륙국이에요. 아유, 딱 보기에도 내륙국은 없네요. 내륙국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바다와 접하고 있고요. 그다음 B조의 국가들은 수도가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다. 자, 프랑스 북반구, 덴마크 북반구, 튀니지 북반구인데 오스트레일리아 남반구죠? 아니네요. E조에는 국제연합 본부가 위치한 국가, 요거 미국이잖아요. 그죠? 국제연합 본부 뉴욕에 있으니까 미국 E조에 없고요. 그다음에 F조는 F조에서 국토 면적이 가장 넓은 국가 캐나다죠.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국토 면적이 넓은 나라가 러시아고 두 번째로 넓은 나라가 캐나다예요. 요게 맞고요. 그다음에 모든 조마다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가 있다. 자, 일단 C조부터 없어요. 아프리카 국가 C조였고 D조에는 튀니지, E조에도 없어요. F조에는 모로코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4번. 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8번째 문제. 두 국가의 주요 지하자원 수출액을 비교한 것이다. 자, 수출액 비율. 자, 가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A씨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수출액 비율 놓고 보면 자, 구리와 코발트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일부 있고 그 다음에 나번은 천연가스, 금, 아연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구리, 코발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는 확실하게 금방 알아야 됩니다. 가 같은 경우가
구리 코퍼벨트에 해당되는 나라 콩고민주공화국 아니면 잠비아인데 콩고민주공화국이네요. 그래서 일단 가는 B고요. 자, 나가 문제인데 자, 케냐잖아요, 이게. 케냐하고 볼리비아인데 볼리비아가 선생님 은으로 유명하다고 했죠. 은 말고 또 뭔가 있나요? 보니까 여기 안데스 산맥에 석유와 천연가스도 일부 있다 이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볼리비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요거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금, 아연 이런 거 안 배웠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수능 특강 설명에도 나와 있진 않은데 다만 안데스 산맥 일대에 석유와 천연가스도 일부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BA에서 답은 3번이고 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문제. 가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했습니다. 자, 멕시코,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 하나임이네요.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국토 면적이 넓은 상위 세계 국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확실한 거는 볼리비아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볼리비아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비해서 지도상 위치가 훨씬 면적이 좁죠. 그래서 이게 아니요에 해당되는 거, 이게 볼리비아. 자, 그 다음에 수도가 내륙에 위치합니까? 자, 일단 볼리비아 빼고 나면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인데 수도가 멕시코시티는 우리가 고산 도시고 브라질도 브라질리아라는 그게 이제 내륙 개발을 위해서 행정수도를 건설했잖아요. 이래서 요 두 나라는 맞는데 아르헨티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바닷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요게 아르헨티나가 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했을 거고요. 자,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브라질이죠? 아닌 거는 멕시코고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가의 수도는 북반구에 위치한다. 볼리비아의 수도, 자, 에콰도르보다 남쪽에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 에스파냐어 맞고요. 멕시코는 마낄라도라 맞고요. 나는 라보다 아르헨티나는 브라질보다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백인 국가에 가깝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느드르 5번 되겠네요. 자, 10번째 문제. 가나 국가를 A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 석유를 많이 생산하고 있네요. 나이저강 나이저 뭔가 이름 있죠.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 오히려. 자, 여기는 석유로 유명한 아프리카의 국가 나이저강도 힌트입니다. 나이지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콩고민주공화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과 국경 접하고 있는 거 보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구리 생산국이다. 여기는 잠베지강이 있으니까 잠비아겠죠. 자, 그래서 나이지리아 A, 잠비아 C 해서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 나라 잠깐 보겠습니다. B 나라가 거의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이지리아하고 붙어있는 요 나라 한번 지도에서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스마트폰 있으면은 찾아보세요. 요거 나라 수능에 나온 적이 거의 없어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습니다. B 나라는 카메룬이에요. 카메룬. 자, 그 다음에 D 나라는 보츠와나고요. E 나라는 나미비아죠. 나머지는 우리가 수업 때 한번 다뤘고 카메룬은 아마 다룬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 내 국가의 주요 도시와 인구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 중 하나임 했습니다. 자, 촌락 인구, 도시 인구, 수도 인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쭉 있는데 인구 규모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가나다라 나라를 한번 보니까 여기가 콜롬비아가 하나 있고요. 브라질이 보이고요. 우루과이가 있고요. 칠레가 있네요. 자, 요 네 나라가 있고 이 중에서 우리가 인구 합산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나라 가가 브라질이겠죠?
그리고 수도 인구가 왜 이렇게 적겠어요? 이게 가장 큰 도시들, 그러니까 상파울루나 리우가 아닌 내륙의 브라질리아로 수도를 이전했었죠. 그래서 브라질리아라는 곳은 이제 그 내부에 이제 수도를 내륙 개발 위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수도 인구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다라가 있는데 수도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가는 유일한 나라가 나번이잖아요. 자, 그러면 수도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가니까 새까만 요 큰 동그라미가 있는 나라를 찾아야겠어요. 새까만 동그라미가 있는 나라 콜롬비아네요.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거든요. 이 보고타만이 여기 지금 보면은 요 새까만 동그라미를 갖고 있어요. 칠레든 우루과이든 수도 인구가 그 정도까지 많지는 않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콜롬비아. 자, 그 다음에 다번과 라번을 놓고 보면, 자, 이제 칠레와 우루과이 중에 훨씬 나라가 규모가 큰 나라, 그리고 인구 규모도 668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로 회색 동그라미가 있는 나라, 요게 칠레. 그럼 나머지 하나가 우루과이 되겠습니다. 자, 브콜칠우 놓고 문제 풀게요. 브라질의 수위 도시는 수도이다. 리우데자네이루 수도 아니죠. 브라질리아입니다. 칠레는 잉카인들이 높은 산 위에 건설한 마추픽추가 있다. 요거 페루에 대한 설명이고요. 라는 우루과이는 콜롬비아보다 수도의 해발 고도가 높다. 대서양 연안에 있어요.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라는 곳인데 여기는 지금 대서양 연안에 있고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는 고산 도시이기 때문에 반대로 된 설명이고요. 나와 다른 콜롬비아와 칠레는 모두 종주 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일단 콜롬비아 볼게요. 콜롬비아가 지금 1000만 명 이상인 도시가 하나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100에서 500 미만이니까 종주 도시 나타나고 있어요. 칠레는요 500만이 넘는 500에서 1000만인 도시 하나가 있고 나머지 동그라미가 하나도 없네요. 100만 명이 넘는 도시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에서 봤을 때 종주도시화 현상 나타나는 거 맞고요. 가라중 수도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수도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나이다. 여기 보면 수도 인구 자체는 나가 많지만 라번 나라가 거의 지금 전체 인구 중에서 절반 가까이 지금 라에서는 수도에 살고 있어요. 콜롬비아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이다 아니고 우루과이입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료를 많이 해석해야 되는 문제라서 이 문제도 참신한 문제였어요. 잘 알아두시면 수능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좋은 성과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